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임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최초 배치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존하는 최고 수준의 능동형 레이더 유도 미사일인 AIM-120 암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미제 무기도 좋긴 합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유지 보수 면에서 그리고 카탈로그상의 성능과 동일한 가동률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미제 무기를 따라갈 만한 무기들이 없죠. 영국 자동차나 독일 자동차나 카탈로그 성능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자동차의 신뢰성은 독일차가 훨씬 앞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무기가 굳은 자가 되는 순간 또 갑과 을이 바뀌면서 미국의 을질이 시작되죠. 가뜩이나 전 세계에 미국의 무력으로 갑질이 심한데 미국에게 굳은 자로 계속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호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다각화 전략, 유럽산 무기로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KF-21과 함께 떠오르는 한국 공군의 중거리 레이더 미사일 미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공군 대비 제공장악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한국 공군의 보유분도 많은 AIM-120은 확실히 한국 공군의 표준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KF-21 기체에 미국의 자국산 미사일 통합한다는 요청을 미군은 거절했고 향후 제공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KF-21이 AIM-120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덮어놓고 꼬장 부린 것은 아니에요. 개발 중인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체에 미사일의 통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잘 협조해 준 것도 아니죠. 개발이 한시가 급한데 날아다니긴 하는 기체가 공대공 무장도 제대로 통합되지 않아 있다면 해외 판매는 고사하고 한국 공군도 도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AIM-120에 대응해서 등장한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MBDA의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일단 미티어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럽 5개국이 공동 개발한 미티어 미사일은 일단 성능상으로 매우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먼저 사거리 부분에서 AIM-120 대비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AIM-120보다 추진체를 이용해서 비행할 수 있는 거리가 3배 더 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50km 이상의 추진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AIM-120 대비 추진 거리가 3배가 넘는 이유는 엔진의 차이에 있습니다. 미사일론 특이하게 공기 흡입구 비슷하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덕티드 로킷이라는 형상인데 항공기의 통상적인 터보팬과는 다른 엔진이지만 내부에 산화제를 탑재하지 않고 연료만을 탑재한 상황에서 외부의 공기를 사용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통상적인 미사일의 경우 로켓 모터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연소제뿐만이 아니라 산화제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인 제트 엔진이 가지고 있는 공기 흡입구가 미사일이나 로켓에는 없는 이유가 바로 산화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환경에 제한 없이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고체 연료의 특성상 미사일의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연료를 따로 충전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데 먼저 산화제를 포함한다는 것은 연료의 적재 공간을 그만큼 잡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항공기에 탑재된 무기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무기의 크기와 길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성능 요소입니다. 성능과 사거리의 무게와 크기의 중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멀리 날아가면 좋겠지만 그만큼 연료 적재량이 커지니까 그야말로 공대공 미사일이 러시아의 킨잘 크기의 미사일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미사일의 고체 연료는 보관하기 좋은 연료이긴 하지만 문제는 연소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점화되면 끝까지 최대 출력으로 타버리는 문제가 있죠. 이에 비해서 미티어 미사일은 연료로서 산화제를 탑재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깁니다. 연료의 탑재량이 단순 계산으로도 산화제만큼 더 탑재될 테니까요. 외부 공기를 사용해 추진한다는 것은
연료 탑재량의 증가에 더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 공기 흡입을 조절함으로써 연소의 연료 제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최대 속도로 계속 날 수 있으면 좋게 하겠지만 속도와 항력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비행체의 형태와 추진 형식에 대한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최대 속도로 비행하게 되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항력으로 항속거리는 감소하게 됩니다. AIM-120의 경우 발사 직후부터 최대 출력으로 비행하면서 연료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순환 속도를 사용하여 항속거리를 늘릴 수 있겠지만 고체 연료의 특성상 조절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50에서 60km 넘어가는 시점에서 관성을 이용해서 비행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속도가 감소하고 목표의 회피율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즉 연료의 범위가 넘어가면 빗나갈 확률이 커지는 거죠. 미티어 미사일의 경우 원거리를 비행하는 경우 유입 산소를 제한해서 순항 속도를 이용해서 비행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한 경우 출력을 최대로 조정해서 적의 회피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면 동일한 연료를 탑재하더라도 비행 거리가 길 수밖에 없고 최종 유도 시에 출력을 조정하여 거리가 먼 경우에도 명중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산화제의 공간과 중량을 연료로 전환해서 탑재한 연료로 인해 더 원거리의 운영이 가능한 거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만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사일과 호환성도 감안해야 하므로 비슷한 급의 미사일은 크기가 비슷비슷합니다. 레이더 유도를 사용하는 AIM-7, AIM-120, 미티어는 거의 50년 이상의 개발 시점의 차이를 보이지만 길이와 직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어 기술과 소재 기술의 발전으로 중량은 줄어들었지만 크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미티어 미사일은 길이 3.65m, 중량 185kg, 직경 17.8cm로 AIM-120의 길이 3.66m, 중량 152kg, 직경 17.8cm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엔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사용되던 유도 로켓 모터가 아닌 덕티드 유도 로켓 모터를 사용합니다. AIM-120의 앞란과 비슷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중량이 늘어나는 것은 달라진 엔진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속도는 마 4 이상으로 레이더 유도 미사일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거리입니다. 최대 300km의 무지막지한 사거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최대 사거리 유도 시에도 추진력을 소진하지 않은 채로 비행하므로 최대 사거리 범위에서 관성으로 비행하는 AIM-120 대비 명중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300km가 넘어가는 경우는 유도 효율 등의 문제로 의미가 없는 거리이므로 미티어 미사일은 현재 기술로 유도할 수 있는 한계 사거리를 가진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티어 미사일과 한국 공군의 관계는 어떨까요? 한국 공군이 주력으로 이용하는 4세대 기유 기체는 F-15, 16, 35 전투기입니다. 이 중에서 미티어 미사일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기체는 KF-21인데요. 한국 공군에 도입하게 되면 다른 기체도 모두 통합되면 좋겠지만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이라 사용되는 기체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AIM-120의 미군의 통합 거부로 인하여 KF-21은 미티어 미사일 탑재하게 되었지만 미티어 미사일 통합 결정 이후 미국이 또 부랴부랴 AIM-120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KF-21은 미티어와 AIM-120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AIM-120까지 완벽한 통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요소입니다.